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더 춥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은 괜히 더 춥게 느껴집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5도로 어제보다는 기온이 조금 높은데요. 그래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피부에 닿는 공기가 많이 차갑습니다. 내일은 찬 공기가 더 강하게 파고들면서 기온이 5도 이상 내려갑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9도 예상되고요. 기온이 낮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18도에서 2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낮겠고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현재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대구와 경북에도 내일까지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더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찬 공기가 더 강하게 파고들며 아침 기온이 10도 밑으로 내려가겠고요. 날은 맑지만 당분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기가 어렵다 하는데 엄살이 아니라 각종 경제 지표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 건설 수주액까지 세 개의 경제 지표가 동시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현상이면 좋겠습니다만 대외 경제 상황까지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어 앞으로 더 악화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생산과 소비, 건설 수주액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8월 대구 경북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8월보다 1.8% 줄었고 경북은 8.6% 감소했습니다.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대구는 지난해 8월보다 2.7%, 경북은 16.9%나 줄었습니다. 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대구는 72%, 경북은 34.6% 줄었습니다. 한국은행 경기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경북의 제조업과 비제조업 업황지수는 석 달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 7월 새마을금고 사태로 대구 경북 금융기관의 수신은 한 달 사이 1조 3천억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진정될 기미는 보이고 있지만 시중 자금 사정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매출은 주는데 금리는 오르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장사를 뭐 그만하려고 해도 권리금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전 받을 사람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지금 소상공인들은 전반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죠. 뭐 이전은 신용대출이나 뭐 사업자금 대출 받으신 분들은 뭐 적게는 2배에서 한 3배까지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뭐 버는 거 전부 다 그 이자 낸다고. 부동산 경매나 공매 쪽도 유찰이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라는 게 뭐 금리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금리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번 년도 대경기 과다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은. 여기에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고금리 장기화와 함께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질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과의 또 심리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물가 상승 기대치가 조금 꺾인다, 확실히 안정화된다는 느낌이 들면 금리 인상도 멈추고 또 경기 상황에 맞는 대응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세계 금리의 지표인 만기 10년짜리 미국 국채 금리는 4.8%, 만기 30년짜리는 4.92%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부동산 위기까지 국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커질 우려가 큽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포항 중앙상가 야시장 운영이 10월 1일로 마무리됐습니다. 29개 먹거리 부스를 갖춘 야시장은 8월 12일 개장에 9월 30일까지 운영될 계획이었지만 개장 첫날 5만 명, 매주 2만여 명이 찾으면서 상인회의 요청으로 10월 1일까지 연장 운영됐습니다. 포항시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마련하고 상인들은 화장실을 개방하는 등 이용객의 편의를 높여 주변 상가의 매출이 10에서 20%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경북 지역에서 접수된 112 신고 건수는 17,0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2,900건이 접수됐고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1.2% 감소했습니다. 다만 중요 범죄 신고는 3.2% 증가했고
특히 교제 폭력 신고가 지난해 7건에서 올해 11건으로 늘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연휴 동안 하루 평균 700명의 경찰력을 투입했고 범죄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1,400여 차례의 방범 진단과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내산 밤나무 꿀을 먹으면 면역력이 높아져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밤나무 꿀은 매년 6월 중순에 생산됩니다. 진한 갈색을 띠며 약간 쓴맛이 나는 탓에 아카시아 꿀 등에 비해 선호도는 다소 떨어집니다. 밤꿀은 쓴맛과 특유의 향을 가진 밤갈색의 꿀로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은 탓에 판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밤나무 꿀은 아카시아나 자파꿀과 달리 예로부터 약재처럼 쓰이기도 했는데 최근 실제로 항바이러스 효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촌진흥청과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감염된 쥐를 대상으로 2주간에 걸쳐 밤꿀을 먹인 군과 먹이지 않은 군으로 나누어 실험한 결과 밤꿀을 먹은 군은 60%가 생존했습니다. 반면 먹이지 않은 군은 6일 만에 모두 폐사했습니다. 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체중이 감소하는데 밤꿀을 먹은 경우 체중 감소가 17.3% 완화됐습니다. 밤꿀에만 들어있는 키누렌산 성분이 면역력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는 면역 선천 면역 정지 및 항바이러스 효과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추가적으로 항비만이라든가 혈행 개선 효능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티스푼 1스푼 정도 드시면 되고 꿀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가 매우 낮기 때문에 살찔 걱정 없이 드셔도 됩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밤꿀은 연간 2,000톤 정도. 건강기능식품으로 활용도가 커지면 양봉농가의 소득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교권전담 변호사 20명이 활동 중인 가운데 경북은 1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받아본 결과 경기도는 5명, 부산과 광주는 각각 2명의 교권전담 변호사가 근무 중인 반면 경북과 전북, 전남 3곳은 1명도 없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국의 교권 관련 법률 상담 건수는 3,620건으로 2년 전보다 15% 증가했고 올해 1학기 기준 교권 전담 변호사 1명이 평균 122건의 법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2024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습니다. 공립중등교사는 25개 과목에 294명, 사립중등교사는 27개 과목에 175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이며 1차 시험은 다음 달 25일, 2차 시험은 내년 1월 17일과 23일, 24일에 걸쳐 치러집니다. 추석 전 가을 송이 1등품이 킬로그램당 80만 원대를 훌쩍 넘겼는데요. 다행히 최근 30만 원 선으로 가격이 내려가서 가을이 가기 전 송이를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도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달만 해도 한산했던 송이 공판장. 보름이 지난 지금은 송이가 공판장 한 켠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송이 공판장에서는 2등품과 정지품이 많을 때 송이의 본격적인 수확 시기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스티로폼 상자에 정성스레 포장해 왔지만 등의 품을 가려내는 감별사의 눈은 예리합니다. 송이가 이렇게 땅속에 있잖아요. 그 밑에 먹어요. 원래는 항상 위에를 먹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항상 밑부분을 돌려가면서. 1등품은 채취한 송이의 10분의 1이 채 되지 않지만 송이 농가들은 평년 수준을 되찾은 수확량에 기분이 좋습니다. 처음보다는 이제 조금 이제 생산이 좀 낮게 나오니까 이제 좋지요.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이 나면 좋겠지요. 최근 최저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며 송이가 생육하기 좋은 환경이 뒤늦게 갖춰진 덕분입니다.
송이가 한 달 정도 하는데 지금 한 10일 정도 했고요. 어제 져서 이제 올라가는 물량 추세고 지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송이 출하 기간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추석 연휴가 지나고 선물용 수요가 잦아들면서 송이 가격은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되찾고 있습니다. 송이 공판이 시작된 지난달 중순 안동의 하루 공판량은 24kg의 1등품은 킬로그램당 100만 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0월로 접어든 지금은 안동의 하루 공판량이 400kg까지 급증했고 가격도 1등품이 킬로그램당 30만 원대, 가장 대중적인 등회품은 18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철 송이가 보름 정도 늦게 찾아오면서 올해 송이 맛이나 볼 수 있을까 했던 우려도 조금씩 거치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질병 특별 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기관 등과 협력해 예방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질병을 중심으로 가축 밀집단지에 대한 방역 강화와 행정명령 조치 등 강도 높은 관리 조치가 이뤄집니다. 또 22개 시군 등과 함께 운영 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상황실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을 추가해 운영하고 24시간 비상연락체계도 마련했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공모합니다. 공모 분야는 신규 수익 사업과 친환경 관광 활성화 방안, 공사 사업장 활성화와 관광 브랜드 재고 방안 등입니다. 공사는 공공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해 우수 제안에 대해선 시상금을 지급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주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구강보건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경주시는 생애주기별 구강사업과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서비스 운영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은 괜히 더 춥게 느껴집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15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시작하는데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피부에 닿는 공기가 많이 차갑습니다. 내일은 찬 공기가 더 강하게 파고들면서 기온이 5도 이상 떨어집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9도 예상되고요. 기온이 낮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18도에서 2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낮겠고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현재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구와 경북에도 내일까지 순간풍속 시속 55km 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더 쌀쌀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내려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풍랑주의보가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발효 중입니다.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은 15도, 김천은 12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 21도, 김천 20도로 어제보다 낮 기온이 더 낮겠습니다. 오늘 아침 안동의 기온 살펴보시면 10도, 예천은 8도로 한 자릿수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과 예천 모두 20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동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너울이 높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15도, 낮 기온은 20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찬 공기가 더 강하게 파고들며 아침 기온이 10도 밑으로 내려가겠고요. 당분간 날은 맑지만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